자, 이번 시간은 뭐 컬렉션 리뷰는 아니고 트래블 수트에 대한, 왜냐면 컬렉션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트래블 수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트래블 수트,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컬렉션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프레스코입니다. 사실 이 허더스필드 파인 우스티드를 제가 이 원단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뤄야 되겠다고 했던 거는 이 프레스코 원단 때문이죠. 이 프레스코 원단은 이제 여름에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원단이 좀 비싸거든요. 여튼 이 프레스코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더 울티메이트 트래블 수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 수트에 맞는 어떤 원단들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홀랜드 앤 쉐리의 에코 트래블러 럭셔리 하이 트위스트 트래블 수트. 예. 여기도 트래블 수트라고 나오죠. 기존에 제가 그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수트 자켓, 그 다음에 블레이저, 그 다음에 스포츠 자켓. 근데 그건 자켓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수트에서 분류를 나누면은 트래블 수트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포멀한 수트인데, 클래식한 수트인데, 트래블, 여행을 할 때 그 옷을 입고 갔다. 그러면은 그건 트래블 수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도에 맞는 어떤 수트를 입었을 때 트래블 수트라고, 여행 때 입는 수트 하면은 트래블 수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포멀하든지 클래식 하든지 아니면은 좀 스포티 하든지 좀 뭐 캐주얼 하든지 간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단을 만들 때 나름대로 트래블 수트다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트래블 여행을 목적으로 할 때 입는 수트에 맞게끔 원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트래블 수트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트래블 수트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트래블이다. 일단은 트래블이다 보니까 뭐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해외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옷을 많이 못 들고 가잖아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트를 입고 간다고 그러면은 수트를 하나 입고 그 다음에 한 벌은 또 여분을 챙겨가고, 뭐 많이 챙겨가신 분들은 두 벌 챙겨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짐이 또 무거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수트를 입고, 좋은 수트예요. 좋은 수트를 입고 갔는데 뭐 여행을 갔다가 찢어져 봐. 그러면 이거 수선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수선도 안 되고, 그러면 여분의 옷은 한 벌밖에 안 챙겨왔는데, 아니면 보통 수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하게 입고 가죠. 캐주얼하게 입고 가고, 뭐 모자에 반바지에 이렇게 해서 입고 갔다가 거기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수트를 한 벌 입는. 근데 그 수트가 많이 찢어졌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구성, 듀러빌리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안 찢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좀 내구성이 있는 원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한다는 거는, 아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휴식을 취하는 목적의 여행과 어디를 둘러보는 여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트래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활동성이 있고 어디 가서 움직임이 많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컴포터블하게 좀 편안해야 된다. 컴포터블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톰 포드 패턴 같은 경우는 이 로프트 숄더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트용에 적합한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링자켓 패턴 같은 경우는 요건 좀 편하거든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편하네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자켓용으로 하기에 적합한 패턴이다. 요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랑 이제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톰 포드 패턴은 수트용, 그 다음 링자켓 패턴은 자켓용, 스포츠 자켓용,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 물론 그렇다 해서 링자켓 패턴을 수트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은 조금 컨셉 자체가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편안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이게 로프트 숄더나 이런 것들은 좀 영국 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딱 각이 서 있는 거고 좀 딱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트에 적합한 반면에, 이제 이게 편안하게 하려면은 이제 조금 컨벤셔널에 마니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조금 편안한 그런 옷을,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편한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원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보통 여행을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이런 뭐 오지 탐험이라든지 뭐 개고생을 해보겠다, 나도 뭐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휴가 시즌이 어디 갑니까? 바다 가죠.
아니면 해외를 간다 해도 좀 뷰 좋은 어떤 해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더 더운 데를 가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더운 쪽으로 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운 기후의 쪽에 가다 보면은 물론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피해서 가긴 합니다만은 이제 급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습기에 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터프루프, 약간 좀 방수 처리가 된 워터 레지스트 뭐 이런 원단이 있어요. 그렇게 처리가 된, 그러니까 원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뭔가를 처리를 한 거죠. 방수 처리를. 그런 원단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걸 입고 가면 난 비 한 방울 안 젖는다, 이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라든지 조금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원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실험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실험도 해드릴 건데 그런 원단도 있는데, 지금 이 프레스코랑 그 다음에 이거 에코 트래블러라는 컬렉션에는 그런 원단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블 수트에 맞는 원단으로 만든다라는, 제가 왜 이 두 개를 들고 왔냐면은 이게 이 컬렉션이 브랜드도 다르고 이제 컬렉션명도 다르지만은 이 두 컬렉션이 트래블 수트용 원단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만든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첫 번째가 플레인이에요. 플레인이란 건 뭐냐면은 평직이죠. 지금까지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평직입니다. 평직이 가장 무난하죠. 예,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합니다. 플레인 같은 경우로 왜 그럼 트래블 수트는 플레인으로 만드느냐? 시원하니까, 통기성이 좋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행을 간다면 보통 더운 지방 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스코 원단도 이것도 여름철용 원단이고, 에코 트래블러 이것도 230g 밖에 안 되는 여름철용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용 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통기성이 좋은,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뚫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기성이 좋은 직조 방식이다 보니까 플레인을 쓰게 되는 거죠. 플레인의 직조 방식, 그러니까 평직의 직조 방식을 사용한 원단인데, 문제는 뭐다? 플레인이라고 하는 직조 방식은 뭡니까? 실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짜느냐에 따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플레인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단점이 뭐다? 잘 끊어진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 트위스트. 이건 뭐냐? 하이 트위스트랑 트위스트, 꼬았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피버, 이 털이라고 하는 거를, 이 털 하나가 실이 아닙니다. 이건 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실이죠. 그래서 이 털을 뽑아서 어떤 처리를 해서 이게 피버, 이 섬유를 가지고 여러 가닥을 꼬아서 실을 만들게 돼, 얀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털들 여러 개를 많이 꼬아서 만든 게 이게 하이 트위스트 얀, 그러니까 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플레인하게 만들면은 그래도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이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걸 하이 트위스트라고 하냐? 꼬긴 꼬우는데 1m를 800번 이상 꼬우는 게 하이 트위스트입니다. 800번이나 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800번, 이게 한 바퀴 돌리는 것만 해도 이게 점점 아시겠지만 이게 점점 돌리다 보면은 더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800번을 꼬았다는 거죠. 그게 하이 트위스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끊어진다는 거죠. 실이 잘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실을 사용해서 플레인하게 만들어서 통기성도 좋고 내구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만든 게 트래블 수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 트위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하이 트위스트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자, 하이 트위스트를 하니까는 당연히 단단하겠죠. 내구성은 좋아요. 잘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꼬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보통은 이게 많이 안 꼬우면은 이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 보니까 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닥을 갖다 이렇게 꼬운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기거든요. 보통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체온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와도 몸의 체온에 따뜻한 공기가 털 사이에, 그 실 사이에 이게 따뜻한 공기가 있어가지고 단열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죠. 바깥에 차가운 공기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공기층을 형성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만 계속 비틀어. 마른 오징어를 갖다가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것처럼 계속 비틀어서 짰으니까 공기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공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철 원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실을 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이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실을 짜는 방법이고요. 플레인에다가 하는 거는 직조 방식. 그렇게 만들어진 실을 가지고 이제 원단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원단이 하이 트위스트를 가지고 플레인하게 만들어서 내구성도 좋으면서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다. 거기다가 무게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볍게 입을 수 있어서 활동하기도 좋고, 그게 트래블 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 수트는 그런 식으로 원단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